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2026년부터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IT 자격증 시험 프로그래밍 기능사입니다. 기존의 정보 처리 기능사 시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뀌는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눈에 들어오죠. 시험 이름부터 형식까지 싹 바뀝니다. 2025년까지는 정보 처리 기능사라는 이름으로 문제의 정답을 써넣는 필답형이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이름이 바뀌고 직접 코드를 돌려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형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게 이번 변화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체계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왜 이렇게 실무 능력이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공개 예시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면서 새로운 시험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합격 전략까지 깔끔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존 시험과 새로운 시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싹 들어오실 거예요. 시험명은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고요.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 이론 중심의 필답형에서 실제 코딩 능력을 보는 작업형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사 시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회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는 기존 방식 그대로니까요. 수험생분들은 본인이 언제 시험을 볼 건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시험을 싹 바꾸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요, 단순히 이론만 달달 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시험의 새로운 철학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전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 외워서 빈칸 채우는 거 이제 안 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개발자처럼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직접 코드를 짜고 데이터베이스를 만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실전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시험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제 기관이 직접 공개한 예시 문제를 뜯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들 안에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해야 할지 그 모든 힌트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힌트들을 파헤쳐 보시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일 텐데요. 예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아,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난이도는 이 정도겠구나. 직접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예시 문제들을 쭉 보니까요. 크게 4가지 영역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의 명령어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한 알고리즘 논리, 또 자바의 객체 지향 핵심 개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SQL 커리 능력까지. 와, 진짜 꽤 폭넓은 실무 지식을 요구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타자는 파이썬 문제입니다. 이진 트리를 만들고 특정 함수를 불렀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코드가 좀 길어 보여서 헉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 로직만 파악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도 잠시 화면 멈추고 결과가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드의 심장은요, 바로 테스트 펑션이 중위순회, 영어로는 in order traversal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규적으로 왼쪽 맨 아래까지 쭉 내려갔다가 자기 자신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 순서만 잊지 않고 따라가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 5, 7, 1, 6, 3, 4가 됩니다. 어떠세요? 코드의 재규적인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 바로 이걸 테스트하는 전형적인 알고리즘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다음은 자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ASDF라는 똑같은 내용의 문자열 객체 두 개를 만들어서 W 이퀄 연산자로 비교하면 뭐가 나올까 이걸 묻고 있네요. 이건 자바를 공부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헷갈려 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덫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꼴 연산자입니다. 자바에서 new string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요. 안에 글자가 똑같아도 컴퓨터는 이거 서로 다른 애들이네? 하고 별개의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집을 따로따로 줍니다. 이꼴은 이 집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if문이 거짓, false가 되고 else 부분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1과 T2가 합쳐진 ASDF가 출력되는 거죠. 만약에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싶었다면 그럼 T1 equals T2 이걸 썼어야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SQL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T1, T2라는 테이블 두 개가 주어졌고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 쿼리를 실행했을 때 최종 결과가 뭐냐 이걸 맞춰야 합니다. 이런 쿼리는 한 번에 보려고 하면 헷갈려요. 차근차근 쪼개서 봐야 합니다. 먼저 저 괄호 안에 있는 서브 쿼리부터 보시죠. T1 테이블에서 C1 콜럼만 싹 뽑아와라는 거니까 결과는 A, D, F, G라는 값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메인 쿼리가 이 리스트를 써먹을 차례입니다. T2 테이블에서 C1 값이 방금 만든 그 리스트에 없는 not in 애들만 골라내 라는 뜻이에요. 그럼 T2 테이블에서 누가 남을까요? 맞습니다. C1이 C인행과 H인행 딱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남은 행들의 C2 값을 sum, 즉 더하라는 거죠. 7 더하기 2는? 네, 9입니다. 쿼리는 복잡해 보였지만 이렇게 한 단계씩 논리적으로 따라가니까 풀리죠? 바로 이런 분석 능력을 새로운 시험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시 문제를 샅샅이 훑어보면서 새로운 시험이 어떤 느낌인지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합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한번 나눠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의 핵심 로직,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능력이 한 40% 정도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SQL로 데이터를 만지는 능력, 한 25%? 그리고 리눅스 명령어 같은 기본기, 마지막으로 코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디버깅 능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이제 책만 보는 공부는 끝내야 합니다. 매일 키보드로 직접 코드를 쳐봐야 해요. 손에 익어야 합니다. 둘째, 그냥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지? 하고 원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까 자바 문제처럼요. 마지막으로 내가 짠 코드 말고 남이 짠 코드를 보고 분석하고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서 고쳐보는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의 프로그래밍 기능사 시험은요, 단순히 자격증 하나 더 따는 시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현장에서 일할 준비가 된 개발자입니까? 이걸 묻는 시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만큼 우리의 학습 방법도 이제 함께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